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3 국내 주행 가능 거리 인증과 관련해서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해 봅니다. 일단 지금 모델 3는 무이자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하면 그 뒤에 뭔가가 짜잔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고민이 되죠. 자, 일단 이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내에서 후륜의 주행 가능 거리가 저기 복합 기준이겠죠? 382km입니다. 그러면 롱레인지는 얼마일까요? 488km입니다. 그래서 그 롱레인지와 후륜의 차이가 106km 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는 430km. 그런데 이 후륜의 382km라고 되어 있는 이 복합은 사실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자, 이게 정리된 것입니다. 25년형으로 이제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복합 주행 가능 거리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게 국내 판매되기 전부터 어떻게든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실제 공급은 이미 소비자에게 25년형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즉 주행 가능 거리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직 382km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제가 추측하기에는 롱레인지와 주행 가능 거리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꾸지 않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왜냐하면 테슬라를 보면 보통 후륜과 롱레인지의 주행 가능 거리가 국내 기준으로 100km 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후륜이 400km인데 롱레인지는 500km를 넘어가기 때문에 100k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25년형이 어떻냐 하면 복합 기준 399km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건 중국에 나와 있는 그 LFP로 전환되면서 나와 있는 후륜 롱레인지 그거 아니에요. 그냥 기존과 같은 LFP인데 주행 가능 거리가 증가한 것이죠. 뭔가의 작은 개선이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399km가 되면 어떠냐. 자, 롱레인지가 488km예요. 근데 399km니까 롱레인지와 후륜의 주행 가능 거리가 100km 안으로 좁혀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롱레인지는 사실 NCM이고 저 후륜은 LFP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터리 사용 특성이 있죠. LFP는 100km까지 풀충전을 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게까지 쓰다가 그래도 100km가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한 95km까지 설정하고 그냥 최대치까지 뽑아내서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면 집에 완석기 있다라고 하면 아주 편하게 그냥 쭉쭉 끝까지 다 쓰면서 하면 사실 399km까지 주행 가능하니까 대략 한 숫자상으로 370km 이상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NCM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지 않죠. 일반적으로 좀 아껴 쓰시는 분들은 20에서 80%까지 사이 구간을 쓰시고 거기에서 난 그래도 좀 더 타고 싶다 그러면 한 10에서 90% 정도까지 구간.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서 100%를 쓰는 분들은 거의 없고 한 90을 쓰거나 80%를 씁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롱레인지 기준으로 90%를 쓴다. 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90%를 쓰면 5% 남겨놓고 95%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잘 없어요. 근데 10% 그러니까 10% 남겨놓고 쓴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자, 488km니까 440km 정도대를 쓰는 거예요. 근데 10%에서 90%까지 쓰면 20%를 두잖아요. 그럼 10% 보통은 20에서 80 쓰고 한 40은 남겨놓고 여기에서 좀 과하게 쓰면 10에서 90까지 쓰면서 20%를 남겨놓는데 20%까지 쓰는 분들은 어때요? 당연히 488km에서 한 90km 이상이 빠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은 롱레인지 NCM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쓰는 분들이면 한 400km 정도를 쓰는 구간을 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 25년형 모델 3 후륜은 이미 복합 기준으로 399km고 이건 LFP이기 때문에 거의 5% 해서 10% 남겨놓고 써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LFP는 가끔씩 그렇게 100%로 계속 충전을 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좀 애매한 게 롱레인지와 후륜의 주행 가능 거리가 실사용의 그 배터리 특성을 감안하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판매하는 포인트에서는 조금 애매한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 모델 3 25년형의 주행 가능 거리가 복합 기준 399km까지 늘어난 걸 어필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25년형이 자 쭉 보시면 상온에서 도심 기준으로 417km까지 인증을 받았어요. 기존의 상온 도심이 24년형은 403km예요. 고속은 376km, 기존 357km. 그래서 복합이 상온 기준으로 399km까지 거의 400km까지 된 거예요. 기존 24년형은 382km였거든요. 이게 저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5년형 기준으로 저온 도심 278인데 기존 24년형이 258로 차이가 꽤 났어요.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도 348km인데 329km로 차이가 났고, 그래서 저온 기준으로 기존에 290km였던 게 309km로 거의 19km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사실은 상온보다 더 증가했죠. 이게 전기차를 타면 뭐 상온 여름, 봄, 여름, 가을보다는 아무래도 겨울에 이제 피크 12월이나 그 전후가 참 고달프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져서. 그런데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건 사실 상품성이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상품성까지 주행 가는 거리까지 올라가면서 무이자를 하니까 후륜이 꽤나 잘 팔리겠죠. 다만 이제 지금은 인벤토리에 차가 어느 정도 있는 걸 보면 확실하게 이제 소비자들은 조금 더 돈을 더 주거나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압도적으로 그냥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다. 모델 3 내가 4륜 여기에서 뭐 내가 사운드 좋아야 된다 라고 하면 사실은 4륜에 사운드 있는 저 5,999만 원을 주고 4륜이 맞아요. 그리고 후륜 이 상품성이 낮냐? 아니죠. 실사용에서는 사실은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에 25년형 기준으로 후륜이나 4륜이나 그냥 특성의 차이일 뿐이지 주행 가는 거리는 실사용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돼버렸다 라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 사실 이걸 사기가 좀 애매하죠. 일단 주니퍼가 너무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 있고, 그 다음 더 문제는 이제 하반기에 모델 Y 기반으로 한 저렴이 버전이 나와버리면 그게 적어도 뭐 비싸봤자 4천만 원 중후반에 나오겠죠. 좀 싸면 진짜 4천만 원 초반까지만 나와도 사실은 굉장히 국내 전기차 시장을 충격 많이 줄 것이고, 이게 무리해서 만약에 한 3,999만 원 뭐 이렇게 얘들이 아무래도 국내에서 가격 설정할 때 99만 원 이렇게 맞추는 걸 좋아하니까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테슬라도 이렇게 많이 맞추고 99 이렇게 많이 맞추고 코스트코 가도 이제 할인 상품이나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끝자리를 99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얘들이 이게 뭔가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국계 기업들이. 그래서 좀 무리하면 진짜 3,999만 원. 뭐 근데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한 36,000불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지금 환율이 좀 그렇긴 해도 무리하면 한 4,000 초반에서 진짜 한 3,999만 원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면 이게 테슬라 모델 Y 그 크기에 아무리 저렴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크기 기본적으로 그거 감안하면 상품성을 감안하면 그게 3천만 원대 보조금 없이 나왔다. 이건 충격인 거죠. 거기에다가 보조금까지 어느 정도 받아버리면 뭐 국내 전기차 시장은 거의 초토화가 되지 않나. 이건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온라인에 보면 이런 댓글이 있어요. 에이, 그거 살 소비자들이 그걸 살까요?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소비자들은 좀 다양하죠. 적정하게 그 가격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좀 무리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4천만 원에 나온다라고 하면 3천만 원 초반의 전기차를 사실 3천만 원 초반에 이제 만족스러운 전기차가 없거든요. 조금은 이제 타협하고 내려놓고 사야 돼요. 근데 3천만 원 초반의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기존 같으면 국산이나 뭐 중국차를 사야 됐는데 그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조금만 월 할부에서 조금만 더 내면 테슬라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이건 다른 영역이거든요. 기존 같으면 적어도 4천 중후반 등치세까지 다 하면 5천 이상을 줘야 되는 굉장히 사실은 자동차 중에서는 그래도 고가인 차였는데 전기차 시장에서. 근데 그걸 보조금 없이 3천 후반 4천만 원 보조금까지 하면 한 3천 중반까지 가능해지면 이건 달라요. 아마 2천 후반에서 3천 초반에 전기차 살까 내연차 살까 고민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테슬라로 확 쏠릴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5천짜리 살려는 사람들이 야 1,000만 원 싸니까 산다? 그 가능성보다 그 숫자보다 오히려 4천만 원 애초에 그냥 테슬라는 등치세까지 하면 안 돼 포기했던 사람들이 확 쏠리고 그 다음에 3천 초반 생각하는 사람들도 야 내가 테슬라 가질 수 있다고? 확 쏠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수요는 엄청날 거예요. 무조건 자동차는 싸면 수요는 그냥 보장이 됩니다. 심지어 그게 상품성이 지금 압도적인 게 뭐예요? SUV예요. 기존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세단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타협하고 많은 내려놓고 사야 됐는데 SUV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 디자인 예쁘고 기능적으로 가장 우월하고 그 자동차를 3천만 원대 산다? 예. 심지어 이제 저기 지방에 보면 보조금마저 괜찮은 지역들도 있죠. 그러면 거의 4천에 나와도 3천 초반대에도 구입이 가능한 거예요. 테슬라 모델 Y SUV가 3천 초반?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렴하다고 살까요? 아니요. 테슬라 모델 Y 저렴이는 4천만 원에 나와도 국내에서 진짜 수요가 폭발할 거예요. 물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죠. 가장 치열한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중국에서도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순위 10에서 20위권으로 쭉 정렬해 놓고 보면 사실은 테슬라가 가장 상단에 있으면서 압도적으로 상단에 있으면서 가격이 비싼 축이에요. 그거 외에 뭐 BYD의 저렴한 것들이 쭉 상단에 퍼진해 있고 그렇죠. 물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밑으로 가면 뭐 니오토나 리오나 자 중국에서도 비싼 뭐 지커나 뭐 괜찮은 전기차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가격대로 보면 테슬라 모델 Y가 압도적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가장 치열한 좀 싼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 모델 Y가 나와버리면 그 수요도 그냥 당연히 중국에서 또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3를 구입할 수 있는 5천만 원대 가격에서 내가 한 6천, 7천도 살 수 있어. 자, 그런 소비자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테슬라 모델 Y 저렴이를 아니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세컨으로 산다. 와이프 산다. 좀 긁어도 괜찮은 와이프가 애들 위주로 산다. 그런 소비군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5, 6천 이상 차를 살 수 있는 일반 소비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다. 라는 것이고 반면에 그 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흔들리겠죠. 그래서 아주 여유 있는 소비자군이 아니면 지금 테슬라 모델 3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오히려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이제 디자인 나오고 가격도 중국이나 빠른 시장에서 공개가 되겠죠. 중국,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 그걸 한번 보고 결정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정사겠다 그러면 테슬라 모델 3 25년형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근데 저라면 기다릴 것 같아요. 사실. 네, 감사합니다.